안녕하세요. 우수한 영양학의 영양사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입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은 아침 공복 운동 영양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침에 공복 운동 괜찮은 건가요? 자, 일단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제외할게요. 이걸 제외한 일반적인 분들은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분들은 지속적으로 아침 공복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 이후에 남은 끼니들을 잘 챙기시는 분들을 말해요. 사람의 몸은 움직이라고 만들어진 존재라서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움직임이 많이 제한된 환경에 살고 있죠. 네. 요즘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원래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인간의 특징이었다면 반대로 지금은 가장 안 움직이는 게 우리들이 돼버렸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복 운동이라도 내가 할 시간이 된다면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공복 운동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일단 당뇨병의 경우 공복 혈당이 높습니다. 음. 공복 혈당이 높으면 혈압도 높아요. 혈당을 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카페인 영상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혈당이 약간 더 높은데 당뇨병인 분들은 더 높단 말이에요. 그걸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당이 높으니까 운동을 해서 소비해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높았던 혈당이 근육으로 빨려 들어가고 워낙 저장도 많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신 분들이 공복 운동을 하면 혈당이 뚝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혈당이 될 위험이 높아요. 당뇨인들의 저혈당은 사망 위험까지 갈 수 있으므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복 운동할 때 저혈당이 오진 않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운동이라는 게 내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내가 공급하는 에너지 사이에 균형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은 탄단지를 먹고 그 다음에 산소와 잘 버무린 다음에 ATP라는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유산소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산소가 결핍되면 될수록 유산소 대사를 못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무산소 대사라는 산소가 없는 과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같은 양의 탄단지가 있더라도 유산소 대사가 무산소 대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에너지를 허무하게 쓰고 싶다면 무산소 대사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몸은 에너지를 허무하게 펑펑 쓰도록 놔두진 않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게 기본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무산소 대사를 이용하는 운동은 오래 못하도록 몸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오래 못해요? 그러면 아침에 무산소 대사를 위주로 하는 운동은 좀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아침에는 식후보다 체내 에너지 저장량이 적은 상태겠죠? 밤새 자는 동안에도 뇌는 저장된 에너지 일부를 쓰니까요. 그런데 만약 내 운동 스타일이 아주 강도 높은 무산소 운동 위주로 한다. 그렇다면 저장된 남은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겠죠. 그러면 저혈당 반응을 느낄 수 있어요. 갑자기 퍼포먼스가 뚝 하고 떨어지고 엄청나게 피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도 높은 스트렝스 운동은 공복으로 아침에 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날 저녁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간단히 먹거나 먹지 않은 상태라고 할게요. 근데 아침 공복에 운동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근육이나 간 모두에 지나치게 적어서 이 역시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간혹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다이어트의 취약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는 게 가장 기본 시스템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몸에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의 에너지 동원이 커지겠죠. 네.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법의 하나로 체지방 동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피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100% 무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뛰면 유산소, 무게를 들면 무산소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속성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로 평가하는 거죠. 무게를 든다 칩시다. 이때 적어도 몇 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면 이 운동은 유산소가 많이 개입된 운동이에요. 쟁일 헬스장에서 으쌰으쌰 무게를 든다고 무산소 운동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달려도 몇 초에서 몇십 초 안에 끝날 수 있는 정도로 뛴다면 이건 무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관리 수준의 운동이나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수준의 운동을 하신다면 사실 공복 운동이어도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복 운동도 내가 이 시간밖에 안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공복 운동 같은 경우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에너지를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소 대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산소 운동의 역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유일하게 유산소 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덜 쓰면 체지방 동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몸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의 측면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잘 유지하게 되고 체지방의 에너지화가 오히려 더 잘 되게 됩니다. 즉 쉽게 피로하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체지방을 다양한 활동에서 쓰게 되어서 체중, 체지방 조절이 잘 되고요. 식욕을 증가시켜 체지방을 증가시키려는 반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먹고 바로 운동하는 건 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은 주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쓰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얘들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에 불을 켜면 나머지 하나는 불이 꺼져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혈액을 소화기로 몰고 음식을 소화 흡수해서 저장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반대로 운동을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이렇게 항진시켜서 심장 기능을 증가시키고 근육으로 혈액을 몰아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죠. 이 두 과정은 상반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기 위해선 반대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밥을 먹으면 부교감신경의 지배하에 혈액이 내장으로 몰리는데 이때 운동을 하려면 혈액을 다시 근육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신경교란, 왔다 갔다 아무 데도 못하는 거죠. 혈액 분배의 문제 등으로 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이런 이동은 잘 안 될 뿐더러 이동을 만약 시켰다 하더라도 음식물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어설프게 밥을 먹고 인슐린 분비를 조금 시켜서 카테콜라민, 이하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못 나오게 만들거든요. 원래는 그 호르몬들이 나와서 저장된 것들을 분해해서 혈당의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해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전에 먹고 가면 운동도 안 되고 피로하고 하품 나고 이러는 겁니다. 어설프게 먹어서 운동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침에 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고 가면 좋을까요?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자면 그냥 운동하러 가세요. 굶으세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해왔던 게 운동 시간과 식사를 한 3시간 정도 차이를 두라고 말하잖아요. 자, 원래 운동을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을 얘기해보자면 식사를 마치고 소화하고 운동에 필요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증가하고 많은 양의 혈액을 받은 근육이 운동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거 다 하고 언제 출근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신다면 물 마시고 준비 운동 많이 한 상태에서 그냥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공복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아침에 운동을 좀 길게 한다.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운동 전 말고 운동 중 섭취입니다. 공복으로 가서 운동하다가 어느 정도 운동 피크에 도달하면 스포츠 음료 또는 BCA 같은 아미노산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비타민 B군이랑 아미노산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 먹으면서 하거든요. 제가 운동하려고 먹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사치죠. 안 드셔도 됩니다만 만약 운동 중 꼭 드시겠다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EAA, BCA 같은 아미노산을 베이스로 한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최대 강도의 60%로 1시간 수행된 사이클 운동에서 운동 30분 전까지 40g의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의 섭취는 체지방 연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개인적으로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보다는 EAA로 드시는 것이 더 소화부담이 적고 운동면에서도 소화면에서도 추천드려요. 이때 비타민 B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 깨려고 공복에 커피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분명히 잠이 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크게 2가지 점에서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그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예요. 카페인을 섭취함으로써 위산 분비가 자극되는데 빈속에 위산이 나와서 위염, 위궤양 등의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아가 역류성 식도염의 주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과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들의 분비를 더 촉진해요. 그래서 운동 후 갑자기 높았던 호르몬이 급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 급격한 졸음이나 피곤함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식욕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저는 후두염이 있어서 카페인을 최대한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공복이든 먹고 했든 운동을 했어요. 운동 후에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운동을 하고 뭔가 강박적으로 급하게 먹을 이유는 없어요. 다들 운동 끝나면 기회창이다. 운동 끝난 즉시 보충제 하시는데 너무 그럴 이유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기회창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기회창의 전제 조건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공복 운동을 했다면, 혹은 정말 조금 간의 기별만 주고 운동을 했다면 빠르게 흡수되는 영양의 공급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영양 급원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때는 액상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액상도 괜찮아요. 숫자로 정해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체중 킬로그램당 1g 정도의 탄수화물과 0.4g 정도의 단백질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과일도 되고 빵도 되고 보충제 형태로도 됩니다. 단백질도 유청단백질 위주로 된 제품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아니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 운동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움직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의 몸은 움직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분들처럼 병원에서 공복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복이더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영양 섭취도 잘 챙기면서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아, 참. 여러분, 먹고 바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